자, 교재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제4절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물의 급수 조닝. 일단 용어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초고층이라는 거야. 건축 법규에 보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고층은 층수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꼭 층수로만 결정하느냐 아닙니다. 높이로도 해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학원 건물이 사무소 건물인데, 사무소 건물은 보통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를 보통 4m로 잡아줘요. 그럼 50층이면 4, 5, 20, 200m. 그러니까 높이로 따졌을 때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면 우리가 초고층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준초고층이라는 것도 있어요. 초고층보다 못하지만 그 아래 거다 이거지. 그럼 당연히 50층 이상이니까 초고층이니까 50층 이하겠죠. 30층은 넘어갈 거고, 그죠? 이게 준초고층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1, 2층은 저층 이렇게 부르겠네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초고층 건물의 급수 조닝이라는 거예요. 조닝. 이 조닝이라는 건 어느 하나의 묶음하고 똑같은 건데, 먼저 이 초고층 건물에서 급수 조닝하는 목적이 있고 종류가 있어요.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 종류는 다른 말로 방법이라고도 하죠. 방법. 이제 요거 먼저 쓸까요? 층별 방식, 중계 방식, 조압 펌프 방식, 뭐 압력 탱크 방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층별 방식 가지고 이 목적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층별 방식은 이게 사무소 건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5층, 10층, 15층이라고 해보자고요. 내가 조금 전에 사무소는 층고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을 층고라고 한다. 눈빛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도 표현해 볼게요. 이 콘크리트 바닥이 있으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이 바닥까지 이걸 층고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무소 건물은 4m 정도 한다 이런 얘기야. 이게 5개 층이면 20m가 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것도 5개 층이니까 20m죠. 맞아요? 이것도 5개 층이니까 20m잖아요. 그죠? 여기서까지 한 60m 되는 거죠. 우리인데 조금 전에 배울 때 고가 탱크 방식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수관을 통해서 급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거 특징이 뭐였어요? 물의 압력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밸브나 부품의 파손이 작다. 건물 자중뿐만 아니라 옥상 탱크의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튼튼한 거 주려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초고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력 가속도라는 소리 한 번쯤은 들어봤죠. 이 상층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물이 내려가면서 중력 가속도라는 걸 받아요. 그럼 이 하층부에 가보면 물의 압력이 굉장히 커져요. 이 하층부에 가보면 물의 압력이 커지면 어떤데? 밸브나 부품의 파손이 많아지고 고장도 많아지고 소음도 커지고. 그러면 보통 여기다 따로 적을게요. 아파트, 호텔 이런 것들은 최저 압력이 0.3에서 0.4 메가파스칼마다 조닝이라는 걸 해요. 사무소는 0.4에서 0.5 메가파스칼마다 조닝이라는 걸 한다. 그러면 요거 메가파스칼을 길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주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곱하기 100 하면 소점 2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길이로 바꾸면 30에서 40m로 바꿀 수 있겠죠. 요거는 40에서 50m로 바꿀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이게 사무소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무소 건물은 40에서 50m마다 조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 5개 치니까 20m죠. 20m, 40m죠. 20m, 이 반이면 여기까지가 50m죠. 이 50m까지는 문제가 없어. 근데 50m 이상 되면 여기서 하층부에서 물의 압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야. 그럼 밸브나 부품의 파손이 많아져요. 나중에 배웠겠지만 습격작용이라는 것도 발생이 돼요. 워터 해머링, 물이 때려서 둥둥둥둥 소리가 나요. 그래서 층별 방식은 이런 거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물탱크를 쓰는 거야. 또 여기다 물탱크 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물탱크 쓰는 겁니다. 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물탱크를 쓰는 거야. 실제 높이는 60m잖아요. 이 높이가 60m잖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받는 압력은 얼마 받는 거예요? 20m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다 문장을 써보면 이렇게죠. 저층부의 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저층부의 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이 저층부를 갖다가 하층부라는 표현도 써요. 하층부의 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물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도 하지만 물의 압력을 균등히 하기 위해서, 균등히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쓴다 이런 얘기야. 이 저층부의 물의 압력을 줄이기도 하지만 전체 물의 압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좀 볼래요? 중계 방식. 여러분들 월드컵 축구하면 어떻게 해요? 중계 방송한다 그러잖아. 넘겨주고. 그죠? 조압 펌프, 압력을 조합해서도 합니다. 압력 탱크 방식에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제 교재로 가자고 이제. 자, 제4절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요. 지문을 볼 거야. 초고층 건물의 경우 옥상 탱크의 설치가 너무 높으면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차가 일정치 않아 아래층은 수압이 증대되어 습격 작용이 일어나 물의 사용이 곤란하다. 그러므로 중간에 탱크를 설치하거나 가마 밸브 등을 설치하여 급수압을 적절하게 조정해 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급수 계통의 건물의 상하층으로 구분하여 급수압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급수 조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 아래 1번의 급수 조닝의 압력, 거리로 따지면 옥상 탱크에서 최하층 급수까지 수직 거리를 아파트나 호텔은 0.3에서 0.4 메가파스칼, 길이로 하면 3, 40m, 사무소는 0.4에서 0.5 메가파스칼, 길이로 하면 4, 50m로 제한한다. 얘기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지, 그 아래 급수 조닝의 목적. 왜 이런 조닝이라는 걸 하느냐는 거죠.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 유지,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습격작용을 방지. 좀 이따 따로 설명할 겁니다.
소음이나 진동 방지, 기계 부속 분해의 파손 방지 이런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급수 조링 방식은 층별식, 중계식, 압력 밸브 조정식. 그다음에 이게 조압 펌프 방식이라는 거, 압력을 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압력 탱크식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습격작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뒤가 보면 언급이 되는데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언급을 하려고 해요. 한 번 더 들어보라고. 이 습격작용은 워러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워러 해머링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해머라는 게 망치 큰 거 해머 때려서 공사 현장에 보면 그러니까 물이 때린다는 건데, 이 습격작용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고 방지법이 있어요.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설비 쪽에서, 특히나 급수에서. 내가 나중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별표 곱하기 100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원인을 써놓고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밸브나 기타 수전유를 급격히 열거나 닫으면 물이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 발생된다. 내가 문장을 많이 쓰니까 지금 흘겨 써서 잘 못 알아볼 수 있지만 말로 해드리니까 그림도 보여주고, 일단 밸브라는 건 아까 배웠죠. 아세요? 조금 지나가게 하든 많이 지나가든 차단하는 거. 기타 수전유, 이 물숫자잖아요. 물에 관계되는 거. 수도꼭지도 되고 샤워기도 되고 이런 거예요. 를 급격히 열거나 닫으면 물이 일시적으로 정지함으로 발생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물이, 보세요.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는데 여기다 밸브라는 걸 설치해서, 보세요.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밸브라는 걸 설치해서 탁 막아버리면,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탁 막아버리면 물이 정지하겠죠. 정지하면서 물이 요 밸브나 요 배관을 때려야,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탁 막아버리니까 물이 정지하면서 물이 요 밸브나 배관을 때리면서 그르륵 그르륵 이런 소리가 나요. 그걸 갖다 우리가 습격작용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분석해보면 방지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탁 막았다. 그러면 이 배관 안의 압력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졌겠죠. 맞습니까? 물이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데 딱 막아버리면 이 배관 안의 압력이 높아졌다 이거야. 그럼 이 밸브 앞에다가 이렇게 공기실이라는 걸 둬요. 공기실. 이 공기실을 둬서, 이게 영어로는 에어 챔버라고 해요. 에어 챔버. 그러면 물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면 이 배관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여기로 공기 압력을 싹 빼주라는 얘기야. 공기실로 공기 압력을 빼주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습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첫째, 공기실을 둔다. 제일 좋은 방법이야. 두 번째, 여기 보면 밸브나 기타 수전을 급격히 열거나 닫으면 물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발생된다는데, 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닫으면 압력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속을 작게 한다. 물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막았을 때 압력이 더 커지니까 유속을 작게 하라 이런 얘기야.
세 번째, 관경을 굵게 한다. 이 관의 지름을 두껍게 한다 이런 얘기야. 왜? 관의 두께가 두꺼우면 물의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한다면 먼저 시간에도 했고 아까 관내 마찰 손실수도 공식이 H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 제곱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유속의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유속을 작게 해주라 이런 얘기야. 관경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관의 굵기를 굵게 해주면 관의 굵기를 굵게 해주면 물의 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론적인 밑바탕이. 그 다음에 이 배관이 굴곡부가 이렇게 막 이런 굴곡부가 많아지면 더 커져요. 습격장이니까 굴곡부를 적게 한다. 또 이 굴곡부가 많지 않게 해주라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방지법이에요. 또는 하나 더 적으면 가압 밸브.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감승제라고 하죠. 가는 더하기고 감은 빼기예요. 압력을 빼면 압력이 떨어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교재로 갈 거야. 습격작용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나중에 뒤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21페이지 중간에 급수 배관 방식 상향 급수, 하향 급수, 상하향 급수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급수 방식에서 위에서 아래로 오면 하향, 밑에 오면 상향, 이 아래 짬뽕 돼 있으면 혼형이죠. 중요치 않아요. 그런 게 있나 보다 라는 정도고 집에 가서 졸릴 때 맨정신에 읽으면 안 돼요. 졸릴 때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그때도 졸리더라. 그때 보는 거다 이거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미 설명은 필요한 내용 다 설명됐고 다음 페이지 보면 펌프 얘기가 나옵니다. 펌프. 이 펌프에 대해서 먼저 칠판에 정리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자, 펌프하게 되면 이 펌프를 말로 써볼게요. 유체를 이동하거나 중력을 이기는데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 교재에 이런 내용은 안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미리 하려고 이해하기 쉽게. 이 유체라는 거 우리 첫 시간에 흐를 유자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체다 이거죠. 물도 흐르죠. 공기도 흐르죠. 가스도 흐르잖아요. 그죠? 유체를 이동한다. 이 소리는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런 게 유체를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체를 이동하거나 또는 중력을 이기는데 중력을 이긴다는 얘기는 1층에 있는 물을 9층으로 끌어올렸다 이거야. 이런 걸 중력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 쓰는 게 뭐다? 펌프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아, 펌프가 이런 거구나. 이거 에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근데 펌프의 종류를 보면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심 이렇게 먼저 쓰자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대로 먼저 이렇게 왕복동 펌프 그 다음에 원심 펌프. 근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요 원심 펌프를 갖다가 와건 펌프 또는 회전 펌프 이렇게도 불러요.
이름이 여러 가지야. 근데 이제 책에 다 있는데 쓸 게 있나요? 자, 설명해 볼 거야. 일단 종류도 나열할 거고 다. 일단 왕복동 펌프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왕복 달리기라는 거 해봤죠. 왕복 달리기. 또는 히딩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맡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체력을 단련시켰다는 거야. 우리나라 기술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뭐 했냐면 이거 왕복 달리기 시켰다는 거야. 셔틀런이라고 해요. 영어로 셔틀런. 왕복 달리기를. 근데 축구 선수가 제일 많이 뛰는 게 20, 30m의 거리를 전력 질주한대요. 이걸 시켰더니만 처음에는 차범근 아들 차두리가 제일 많이 했다는 거야. 머리보다 몸이 빠른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왕복 달리기, 다시 말해 수직으로 왕복 운동을 하든 수평으로 왕복 운동을 하든 이런 왕복 운동에 의해서 유체를 이동하거나 중력을 이기는 데 쓰는 거야. 그런 걸 왕복동 펌프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는 피스톤 펌프라는 게 있고 플런저 펌프라는 게 있고 워싱턴 펌프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받을 거는 요 워싱턴 펌프라는 걸 이제 나중에 눈여겨보게 될 거야. 이제 회전 펌프, 원심 펌프를 회전 펌프, 왁건 펌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좀 볼래요? 이게 회전 운동이죠. 이런 회전 운동에 의해서 유체를 이동하거나 중력을 이기는 데 쓰는 걸 원심 펌프, 왁건 펌프, 회전 펌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볼류트 펌프, 터빈 펌프, 심정 펌프, 심정 펌프에는 보아홀 펌프, 수중 전동 펌프, 뭐 라인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있어요. 근데 이제 특수 펌프라는 게 있어요. 특수하다. 짜장면에도 보통이 있고 곱빼기가 있듯이 뭔 소리인지 아시죠? 특별한 펌프인데 여기 좀 볼래요? 이 회전 펌프에도 들어가고 특수 펌프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논 크로그 펌프, 책에서 다 확인할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런 게 있어요. 제트 펌프, 뭐 기어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요 중에 왕복동 펌프에는 워싱턴, 원심 펌프, 왁건 펌프, 회전 펌프에는 볼 펌프, 뭐 라인 펌프 요 정도 눈여겨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특수 펌프에서 뭐 제트 펌프, 기어 펌프, 논크로그 펌프인데 요 논크로그 펌프 요걸 눈여겨 볼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왕복동 펌프하고 원심 펌프가 특징이 서로 반대야. 아까 고가 탱크 방식, 압력 탱크 방식이 반대듯이 이게 반대야. 반대라는 얘기는 시험이라는 게 특징적인 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다, 이거야, 우리가. 그러면, 자, 이 왕복동 펌프하고 원심 펌프의 특징이 반대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가져올 겁니다. 자, 일단
요 피스톤 펌프가 뭔지를 가지고서 그의 특징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상수도물 나오기 전에 어렸을 때 땅 속에다가 관을 때려 봤고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손잡이를 상하로 왕복 운동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피스톤 펌프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왕복 펌프는 왕복 운동한다 했잖아. 수직으로 왕복 운동함으로 인해서. 그죠? 이게 피스톤 펌프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남바링을 넣는다면 구조가 간단하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건 구조가 간단하다. 구조가 간단하니까 고장이 작다. 복잡하면 고장이 많아지잖아요. 구조가 간단하니까 고장이 작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옆에다 끌고 갈게. 그냥 같이.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작다 이런 얘기야. 자,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마음이 벌써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 드는데, 자, 조금만 기운 내세요. 좀 남았어요. 자, 두 번째는 전체의 진동이 크다. 어려서 한 번쯤 이거 펴봤죠? 물이 쫙 빠져나가면 마중물이라는 거, 바가지에 물 한 번 넣어서 마중물이라는 거 해갖고 펐던 게 있어. 덜컹덜컹 소리 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런 거 있어요. 필요, 좀 길어요.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걸 필요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아버지도 큰아들이고 우리 엄마도 큰딸이었었는데 서울의 연희동에서 자랐습니다. 겨울철 되면 어머니가 김장을 담 거야. 예전에 보면 막 200포기, 250포기씩 담궜어요. 그리고 또 겨울철 되면 연탄도 100장 막 이렇게 드러나요. 쌀도 한 가마. 그리고 아버님 모습이 흐뭇해하는 모습이야. 올겨울 무사히 날 거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성길아, 엄마가 내일 김장 담그는데 김장 담글 동안 물 퍼주면 엄마가 용돈 얼마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 돈 귀한 시절에 그것도 용돈을 평상시엔 주지도 않는 돈을 제일 부러웠던 게 내 친구, 중학교 때 같이 다니던 친구 형은 국민은행 다녔어요. 형이 한 달에 한 번씩 일정한 용돈을 주더라고. 근데 난 용돈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필요하면 얘기하래. 그때마다 돈을 주셨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자 그래서 애 생기면 우리 집사람한테 많든 적든 꼭 용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많이는 못 주지만 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막 풉니다. 한참 푸면 담밖에서 친구가 불러요. 성길아 놀자. 그러면 내가 노는 것에 맛이 가요. 그 순간은 개개야. 엄마 나 안 풀래. 엄마가 타협점을 찾아요. 성길아 앞으로 3통만 퍼. 그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 그러면 빨리 푸고 나가려고 이 손잡이를 막 왕복운동해요. 그럼 지하수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이 옆으로 넘쳐서 흘러가더라는 거지. 그 소리야. 필요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옆으로 다 세버린다 이거야. 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로 넘쳐서. 그 소리다. 필요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저하된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반대니까 이거는 요거 마저 얘기하자고 한 김에. 이 플런저 펌프는 그림이 복잡해요. 복잡한데 중요한 건
이거 피스톤은 수직으로 왕복 운동했잖아요. 플런저는 좌우로 왕복 운동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구조가 간단하고 이거 역시 구조 간단해요. 이제 요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워싱턴 펌프는 보일러 급수용에 쓰인다. 워싱턴 펌프 하면 보일러 급수용에 쓰인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원심 펌프의 특징 이거랑 반대라고 했어요. 그죠? 이거잖아, 이죠. 회전 운동, 원심 운동이라는 게.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속 요거보다는 뭘 쓸 거냐면 전체의 여기다 쓰자고 요거요. 전체 요거랑 번호를 똑같이 가려고 해요. 전체의 진동이 작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 회전 운동은 회전 펌프라는 것은 모터라는 걸 사용합니다. 모터가 전동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마력짜리 뭐 1마력짜리 이렇게 있으면 마력이 클수록 그만큼 펌프의 회전량이 많기 때문에 물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전체 진동이 작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 피스톤 펌프는 덜컹덜컹 소리 나잖아요. 펌프의 전동기여다 보니까 전체의 진동이 작다 이거야. 전체의 진동이 작다는 얘기는 소음이 작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거는 전체의 진동이 크다는 얘기는 소음이 크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여기다 쓸게요. 고속 운전에 적합하다. 왜 고속 운전에 적합합니까? 그러면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터가 전동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심 펌프, 왁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요 내용 갖다 쓸 거랬네. 여기다가 헷갈린다. 여기다 쓸게요. 고속 운전에 적합하다. 그 이름 모터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그 구조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구조가 복잡하면 고장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요 정도 가지고서 일단 교재로 가자고요. 322페이지 가려고 합니다. 322페이지에 보게 되면 왕복동 펌프가 나오고요. 거기 보면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요거요. 여기다 하나만 더 쓸게요.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요거요. 사람이 이 손잡이를 일정한 힘으로 일정한 높이로 왕복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나오는 양이 일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 용이하지 않다 이거야. 반대로 이거는 양수량 조절이 용이하다. 왜? 예를 들어 볼까요? 아까 1마력, 10마력 이런 얘기 했죠. 예를 들어 10마력짜리 예를 드는 거야. 모터가 전동기가 10마력짜리다 그러면 전원 수치를 딱 집어넣으면 1분에 100회전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언제 전원 수치를 넣어도 항상 1분에 100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양이 일정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양수량 조절이 어렵다는 얘기 이해했을 거고 니은에 보면 양수량이 적고 양정이 클 때 적합하다. 물이 양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양정이라는 건 높이 길이 이런 뜻이야. 높이 길이가 클 때 쓰다 이런 얘기죠. 수압의 변동이 아주 심하다. 규정 이상의 왕복 운동을 하면 효율이 나빠진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지문은 기억 지문하고 리을 지문이야. 기억하고 리을. 그 다음에
종류의 피스톤, 플랜저, 워싱턴 펌프가 있는데 디귿의 워싱턴 펌프에 보게 되면요. 그 지문에 보면요. 보일러 증기압을 동력으로 하여 보일러 내에 급수하는 펌프. 그래서 다시 말해 가로에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으며 보일러 급수용. 여기다 밑줄 그려고 합니다. 보일러 급수용에 쓰인다는 거. 밑줄을 좀 그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원심 펌프, 왁건 펌프, 회전 펌프 이렇게 부른 건데 회전수에 따라 양정, 조금 전에 양정이 높이, 길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양수량, 축동력 등이 크게 변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치기 간단하다. 근데 여기 좀 볼래요? 이거보다는 이게 복잡하죠. 그잖아. 당연한 겁니다. 표현이 간단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고속운전에 적합하다. 왜 고속운전에 적합하다 그랬죠? 모터라는 걸 쓰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었죠. 양수량 조절이 용이하다. 그죠? 진동이 적고 장치가 간단하다. 진동이 적다는 얘기는 소음이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그 아래 터빈, 볼류트, 라인, 심정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책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지러울까 봐 이걸 한 겁니다. 볼류트 펌프는 양정이라는 건 높이, 길이 이런 뜻이에요. 양정이 20m 이하일 때 쓰면 볼류트 펌프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터빈 펌프는 양정이 20m 이상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양정이 높이, 길이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20m를 기준으로 해서 볼류트는 20m 이하, 터빈 그럼 20m 이상. 그 다음에 요거 심정 펌프 중에 보얼 펌프, 수중 전동 펌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요 보얼 펌프라고 그랬었죠. 깊은 우물에 사용을 해요. 깊은 우물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30에서 한 300m까지. 300m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깊은 우물에 사용한다. 깊이가 30m에서 300m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중 전동 펌프. 수중이면 물속에 이런 얘기죠. 물속에 대한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 그 다음에 라인 펌프는 양수 펌프에 많이 씁니다. 양수 펌프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이렇게 쓸게요. 온수 순환용. 다른 건 몰라도 라인 펌프 그러면 온수 순환용으로 많이 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특수 펌프에 보면 요거 먼저 설명할까요? 논크로그 펌프요. 여기 좀 먼저 볼래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변이나 대변을 오수라 그래요. 이 오수를 갖다가 하수도로 방류하면 오염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느 정도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깨끗이 정화하는 게 오물정화조라는 게 있어요. 오늘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논크로그 펌프는 오수 등에 의한, 오수 등에 의한 오물이나 천조각 등을 배제, 쉽게 얘기하면 분리시킨다. 배제하는데 사용하는 펌프입니다. 그리고 요거요. 제트 펌프 하면 소화용. 책에서 볼 거야. 제트, 물의 속도가 빨리 나가니까 소화용으로 많이 쓴다 이거야. 기아 펌프는 두 개의 기아가 이렇게 맞물려서 회전합니다. 할 때 이 기아 틈새에 오일, 기름을 같이 보내주는 거. 이제 교재로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 323페이지에 종류의 터빈 펌프요. 여기 A 지문에 보면 축과 날개 위에 안내 날개, 가이드 베인이 달려 있어 물의 흐름 조절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B에 20m 이상의 높은 양정에 쓰인다. 조금 전에 내가 볼류트는 20m 이하, 터빈 20m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G문도 보기만 할까요? 처음이니까. 임펠러의 수에 따라 단단 터빈 펌프와 다단 터빈 펌프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볼류트 펌프, 축의 날개차 임펠러라고 하는 거죠. 달려있어 원심력을 양수하고 20m 이하의 저항 정해. 그 다음에 그 아래 디귿에 보면 라인 펌프형, 강제 순환 방식, 급탁 난방 설비체요. 온수 순환용 쓴다. 온수 순환용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심정 펌프에 A에 보면 부월 펌프요. 날개와 스트레이너는 물속에 있고 모터는 땅 위에 있어 지상의 모터와 물속의 임펠러를 긴축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며 깊은 우물의 양수에 사용하는 이평다단 더미 펌프로 고장이 막 소리 났다. 깊은 우물에다 밑줄을 준 것이고요. 옆에다가 여기 내가 써놨죠. 30에서 300m.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타 펌프라고 해서 여러분 책에 써 있지만 이게 특수 펌프라고 해야 여러분 책에 옆에 기타 옆에다가 특수자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번에 넌크로그 펌프라는 게 있죠. 오물 잔재의 고형물이나 천조각 등이 섞인 물을 배제하여 양수하는 데 사용하는 펌프. 내가 오수 등에 의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소변, 대변, 오수 등에 의한 오물이나 천조각 등을 배제, 분리시켜준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기어 펌프 밑에 제트 펌프라고 있죠. 제트 펌프는 맨 뒤에 보면 가로문장이 소화형 펌프라는 거. 그 정도.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펌프의 소요 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고 계산식인데 내가 이쪽에다가 여기다 정리할 거 이건 지우지 않을 겁니다. 끝나고 그냥 사진 한 장 딱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수시로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펌프의 동력 계산.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식이 EK분의 WQH인데 내가 설명을 놓칠까봐 내가 이따 사진 한 장 찍으라는 거야. 요 2라는 건 효율을 뜻하고요. 요 K는 정수의 값이고 요 W는 물의 단위 중량이에요. 물의 단위 중량은 1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이죠? 1000kg. 이렇게 쓰면 알아요. 1세제곱미터는 물의 무게가 1000kg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1톤. 요 앞에 일자가 있는 거야. 1세제곱미터당 1000kg.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요 Q는 양수량. 양수량은 분당 세제곱미터야. 요 분을 영어로 미니트라 그래요. 가수 이효리가 10미니트라는 노래를 썼죠. 난 가사 내용을 정확히 다 몰라요.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니까. 10미니트가 10분이라는 거, 그 내용은 10분 안에 상대를 유혹한대요. 근데 미니트가 약자로 그냥 MIN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야, 시험 문제. 내가 단위를 자꾸 강조하는데 단위 환산하는 걸 모르면 못 푸니까 요 H가 양정. 내가 양정이 높이, 길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메타로 표현하죠. 그럼 이제 보세요. 시험 문제에 축 동력. 축 동력이면 킬로워트예요. 축 마력으로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둘 다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이 축동력으로 더 많이 나오고. 근데 요거요. 여기에 보시면 요게 요 정수의 값이 이 정수의 값이 축동력으로 계산할 때는 6120이고 축마력으로 계산할 때는 450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식을 이제 만들어 제대로 쓸게요. K 대신에 6120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6122분의 WQH. K 대신에 6120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왜 바꿨습니까? 숫자하고 문자 있으면 숫자를 앞에 넣죠. 상수를.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그러면 이것도 K 대신에 4500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4502분의 WQH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대로 두면 몰라요. 실제로 문제를 여기다 넣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자, 여기다 넣어볼게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여기다가 파란색 쓸게요. 요 Q가 양수량이잖아요. 양수량이 13.8 세제곱미터 per hour이고 양정이 24m이고 그다음 이 효율이 60%일 때 축동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문장으로 쓴 걸 간단히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야. 다시 한번요. 양수량이 13.8 세제곱미터 per hour이고 양정은 24m이고 펌프의 효율이 60%일 때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6120이죠. 그죠? 이가 효율이잖아요. 60%면 0.6이죠. 아니, 교수님 왜 60 안 써요? 우리 60을 넣으면 숫자가 커지잖아요. 그리고 60 하려면 여기다 60 넣으면 분자에다 곱하기 100을 해줘야 돼요. 숫자가 커지잖아. 우리 100%가 1이라고 그랬잖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봐야 돼요. 여기 Q가 양수량인데 분당 세제곱미터인데 여기 보면 아워로 돼 있죠. H로 돼 있잖아. 아워는 시간을 나타내요. 그러면 분당 세제곱미터인데 시간당 이만큼이 세제곱미터잖아. 맞아요? 1시간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13.8을 60으로 나눈 숫자를 여기다 써도 되고 그냥 아니면 똑같이 13.8 세제곱미터 분으로 바꿔놓고 나누기 60. 분모를 60을 곱해주면 60 나눈 거다 똑같다 이게 결과값은. 이해했나요? 이 13.8을 갖다가 60으로 나눈 숫자를 넣고 이거 안 넣어도 되고 그냥 분으로 바꾸고 60으로 나눠줘도 결과값은 똑같다 이거야. 왜 이 소리 하냐면 이렇게 해야 계산이 편리해. 여러분 보통 책들에 보면 60 나누기 13.8 분수에다가 또 분수 또 써놔요. 그러면 내항은 내항, 외항은 또 복잡해져 계산이. 그래서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해보면 나중에 알 거고. 그리고 여기에 양정이 24m니까 양정이 24m다 이런 얘기죠. 여기 지금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W가 빠졌잖아요. 그죠? 맞아요? W가 월어의 약자를 썼어요. 세제곱미터당 1000kg이죠. 맞아요?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세제곱미터로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000kg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 왜 60이 들어갔는지 단위를 맞추려고 한다. 분당 세제곱미터니까 시간은 나왔으니까 분으로 바꿨다 이거지. 맞습니까? 왜 여기 1000이 들어가느냐? 세제곱미터당 1000kg이니까 물의 무게가. 이해할 수 있어요? 빨리 지금 완벽하게 되라는 뜻은 아니야. 한번 보라니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다 곱하고 이거 다 곱해서 이걸 이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한번 집에 가서 차분히
두들겨 보면 돼요. 이제 지금 324페이지에 맨 아래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옆 페이지 보면 펌프의 광경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쪽에다가. 아마 그거까지 하면 오늘 수업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 펌프의 광경까지 하면 나머지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자, 한번 보십시오. 원래대로 내 원칙대로 이를 설명하면 이런 게 있어요. 유량과 유속 이런 거 했나요? 우리가? 여러분 책에는 이 앞부분에 유량과 유속이라는 게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유량은 이 흐를 유지하니까 물도 공기 다 되잖아요. 그죠? 물의 양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유속, 그럼 물의 속도 이런 뜻이야. 근데 유량은 보통 Q로 표현하고요. 유속은 V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럼 자, 이제 이런 식이 있어요. Q는 A 곱하기 V 이런 식이 있는데 요 Q라는 거는 양수량, 이 양자가 들어올 양이라 했죠. 물을 들어올리는 양. 그냥 양수량 그러지 않고 그냥 수량, 물의 양 이래도 관계없는 거야. 물의 양은 요 A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요 V는 유속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선서가 나오는데 한번 보라고 이걸 하는 건데 우리가 물을 이동시킬 때 동그란 관을 이용하죠. 맞아요? 왜 동그란 관을 쓰냐? 사각형 관도 있고 다각형 관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동그란 관이 마찰 손실이 제일 적어요. 우리 조금 아까 관내 마찰 손실수도 먼저 시간에도 했잖아요. 그죠? 에너지 손실이 생긴다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올게요. 유체를 이동하는데 동그란 관을 사용을 해서 유체를 이동시킨다. 그런데 요 동그란 관, 요 관의 면적을 우리가 단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단면적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4분의 파이 d 제곱. 요 파이는 요 파이의 값은 중학교 때 3.14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원이 있으면 요 원주율이라고 그래. 원주율 3.14. 그러면 3.14 쫙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요 D는 요 관의 지름을 뜻하는 거예요. 지름. 이렇게 뜻합니다. V는 유속이었고요. 그렇다면 자, 여기 좀 볼래요? 요 A 대신에 4분의 파이 d 제곱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아니 교수님, 그냥 Q는 A 곱하기 V도 피곤한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 갖다 넣습니까? 라고 하면 이 식에서는 요 D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광경, 펌프의 구경을 찾기 위한데 여긴 D가 없으니까 D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 제곱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Q는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V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안 지고 이거 끝나면 수업 끝날까요? 요거는 1분의 Q하고 똑같죠. 숫자 10이나 1분의 10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건 곱하기라는 뜻이고 요건 1분의 V하고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분수고 요것도 분수잖아요. 곱하기면 분수와 분수가 곱하기 관계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여기 여기로 가서 붙겠죠. 맞아요? 이건 1은 곱하나 마나잖아요. 그죠? 맞아요? 내가 최종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 요거. 분수는 서로 x로 곱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파이 d 제곱 v는 4q 이렇게 식이 되잖아요. 그죠? x로 곱한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혹시 안 되면 뒤에 사원이 보시면 돼요. d제곱은 요 같이 있던 것들이 부등을 넘어간 분모로 가요.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d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펌프의 구경, 펌프의 광경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럼 원하는 건 d잖아요. 그죠? 그럼 d로 정리해보면 d로 쓰려면 여기다가 루트 이런 걸 씌워야 돼요. 루트하면 또 어지러운데 계산기 갈 거고 중요한 건 옛날 기억을 더듬어보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루트 4는 2 곱하기 2 하면 4 되잖아요. 맞습니까? 루트 4는 그래서 2로 나와요. 예를 들어 루트 100이다. 그러면 10 곱하기 10 하면 100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으로 나와. 이게 루트가 제곱근이라는 거야. 제곱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파이 v분의 4q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근데 여기서 유도식을 한 번 더 할 거야. 이 파이의 값이 얼마라고요? 3.14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4를 3.14로 나눈 다음에 루트 밖으로 빼보면 1.128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들어보라는 거야. 우리 건축에서는 소수점 세 단위, 하나, 둘, 세 단위에서 5보다 크면 반올림 시켜요. 그래서 요게 약 1.13이 된다 이런 얘기야. 반올림 시키니까 1.13. 그래서 이게 D는 1.13 루트 V분의 Q로 식이 정리돼요. 아니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하면 건축기사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양수량이 22.4 세제곱미터 per hour이고 유속은 2m per sec 일 때 터빈 펌프의 구경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 세크는 초예요. 아워는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들어만 보는 거예요. 단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 초로 바꾸면 되죠. 22.4 나누기 3600 한 값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걸 다시 2로 나눠요. 그리고 루트 밖으로 빼서 1.13하고 곱하면 63mm가 나와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그래서 건축기사에서는 보기에 65mm가 있어서 65mm가 답이었어요. 내가 이걸 여러분 보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 시험 2차 과목에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 이거 어떻게 내가 하냐면 옛날에 노량진에 한 선생님이 2차 하시는 분이 이거 어떻게 찾냐고 계산식을 물어봐서 내가 알려준 적이 있고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계산식 산수아 이렇게 한다. 다 써먹지 않아요. 그리고 루트 나와도 계산기 갈 거 아니야. 그죠? 계산기 보면 이거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사용할지 모르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줄 거야. 고민하지 말고. 다만 내가 원하는 건 2차 시험에도 나왔다는 거야. 뭔 소리 되죠? 이런 것도 있다. 시험에 저런 거 나오면 머리 쥐나죠. 내가 그랬죠. 계산식 구조 두 문제, 설비 두 문제 평균적으로 틀려도 합격한다. 근데 이제 처음에 들으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어떻게 아는 게 많아지면 쉬워지는 거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애쓰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